네. 예전엔 뭐랄까 부자들만 생각했을 법한 수명 연장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먼 얘기 같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뭐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섭 박사님 글이랑 또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술, 이게 어떻게 대중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실천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주로 보게 되나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주로 생명 연장 기술, 유전체학, 그리고 특히 그 후성 유전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후성 유전학이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또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뭘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이 수명 연장 기술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 비용 얘기인데요. 마치 그 벽돌만 했던 휴대폰이 손안에 스마트폰 된 것처럼요. 유전체 분석 비용이요. 아, 네. 정말 극적으로 떨어졌죠. 예전엔 뭐 1억 달러에 9개월 이렇게 걸렸던 게. 맞아요. 2001년엔 그 정도였죠. 1억 달러 9개월. 근데 지금은 뭐 한 200달러, 그리고 시간도 한 7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코로나 때 mRNA 백신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런 유전자 기반 치료법도 대량 생산하면 회당 한 1, 2달러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용 절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노화는 특정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죠. 네,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뭐랄까 특정 국가나 계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 가능성이요. 네, 자료들을 보면 대략 2040년까지는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수명 연장 기술 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공상과학 같던 게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핵심 기술 발전 쪽을 좀 더 볼까요?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 이게 되게 눈에 띄던데요. 아, 네네. 이게 뭐 생물학적 나이를 진짜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연구하는 분야죠. 후성 유전학을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DNA,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 그걸 조절하는 뭐랄까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리모컨.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근데 이 리모컨 설정 값이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아, 이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바로 이 설정값, 그러니까 노화랑 관련된 유전자 스위치들, 예를 들면 메틸화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더 젊었을 때 상태로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와, 그럼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리주비네이트 바이오 같은 회사는 치료 비용을 1,000달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얼토스랩스 여게님이 수십억 달러 투자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틸화 패턴 있잖아요. 네. 그걸 분석해서 당신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도 있어요. 에피클럭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자동차 주행거리계처럼요. 아, 그러니까 제 실제 나이하고 제 몸의 노화 속도는 다를 수 있고 그걸 측정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놈 컴파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네, 그것도 봤어요. 이게 바로 그런 유전체 정보랑 후속 유전체 정보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개인한테 딱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그런 개념이에요. 개인 맞춤형 건강 설계도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자가 우리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한 20에서 25% 정도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생활습관, 그리고 바로 이 후속 유전학적 요인들, 즉 우리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인 부분이 크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몸이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그걸 제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심장마비 70%는 전조 증상이 없다 그러고 암도 꽤 진행된 다음에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조기 진단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행인 건 AI나 첨단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밀 진단 비용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 같은 걸 더 일찍 발견하고 미리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엑스프라이즈 헬스펜 얘기도 나왔죠. 상금이 1억 달러가 넘던데요. 네, 1억 1,100만 달러.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전 세계 600개가 넘는 팀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근육, 면역,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건 접근성 높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접근성.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기술이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 기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첨단 기술들이 더 보편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하죠. 우선 마음가짐의 힘. 이걸 간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까지며 긍정적인 태도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연구 결과 보니까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최대 15% 더 길대요. 와, 15%나요?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되더라고요. 60세 이상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고 암 발병 위험은 3배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와, 운동 효과가 정말 크군요. 식단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설탕. 아, 네, 설탕. 자료 보니까 1700년대에는 1인당 1년에 한 1.8kg 먹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34kg을 넘게 먹는다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가공식품 줄이고 설탕 섭취 최소화하고 통곡물이나 식물성 위주 식단 고려하는 거. 이게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요즘엔 비교적 저렴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들도 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죠. 아, 네, 들어봤어요. 그게 한 200달러 정도인데 이걸 쓰면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식습관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 유용하겠네요. 체성분 분석기도 요즘 가정용으로 저렴한 게 나왔죠. 인바디 H20N 같은 거. 이것도 비슷한 가격대인데 집에서 쉽게 근육량이나 체지방률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그리고 자료에 기존 약물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메트포르민, 라파마이신, NAD 플러스 부스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 약물들이 초기 동물 실험이나 일부 인체 실험에서 노화 관련 지표 개선 가능성을 보여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한 편이라고는 하는데 네, 당뇨병 약이나 면역 억제제로 이미 쓰이고 있는 약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직 수명 연장이나 노화 방지 목적으론 정식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서 의사 처방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이런 과학적 배경이랑 현재 접근성, 그러니까 비용은 낮지만 규제 이슈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절대 자가 치료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수명 연장 기술이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네,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즉 건강 수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놈 컴퍼스 개념처럼 유전자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의 지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선택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여정을 만들어간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고 어쩌면 조절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건강 수명 궤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